자, 이제 6번 문제 볼 텐데 6번 문제도 마찬가지 킬러 문제예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인데 오답률이 81이야. 만약에 주관식이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도를 그리세요. 현재 1, 2, 3, 4, 5 이렇게 체크하시고 y라는 값도 이렇게 1, 2, 3, 4를 적어봅시다. 자, 이 과정에 설명하는데 첫 번째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루트 x보다 같거나 크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했더니 대소비가 떴어. 대소비교라는 건 결국 뭐다? 수용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f1이야 라고 하면 루트 1보다 같거나 크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 2, 3, 4, 5의 모든 값이 다 대응될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넣어주면 f2는 루트 2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루트 1이란 거는 1은 루트 1, 2는 루트 4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루트 4는 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1점 얼마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나는 가질 수 있는 게 2, 3, 4밖에 없다. 이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3. F3은 어때?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3 나올 거고 이 대응되는 값도 2, 3, 4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4. F4는 루트 4, 즉 2보다 같거나 크다기 때문에 대응되는 값 2, 3, 4야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F5. F5는 루트 5보다 같거나 크니까 루트 5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은 2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3, 4밖에 대응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 값들, 요 2, 3, 4는 기본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값이 다 똑같다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얘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현재 5는 안 되죠. 싹 지워주면 요 1값을 나는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3, 4밖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현재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살짝 올리면 나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설명했어요. 자, 치역이 3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골라줘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 여기가 규칙적, 다시 말하면 일정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현재 요 곱사건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현재 규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쓸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깨름직하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현재 얘네들의 대응 관계가 전부 다 규칙적이라면 2, 3, 4는 현재 1이라는 값 규칙적이지 않죠. 얘만 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이나 2는 나는 갈 수가 없어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뭔가 제한상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1, 2, 3이 있겠고 그 다음에 1, 2, 4가 있겠고 또는 1, 3, 4가 있겠고 마지막 2, 3, 4가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다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판단이 섰는데 각각의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 5, 5, 5 하면은 그냥 갖다 하기 4,3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3, 4, 5, 6 이렇게처럼 불규칙해지면 이 곱사건을 쓸 수가 없다라는 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만약 1, 2, 3이면 어떻게 될까?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x, y가 되는데 현재 여기는 1, 2, 3, 4 중에서 얘는 대응되지 않을 거야 하고 결정을 내린 거야. 결정을. 그럼 여기는 1, 2, 3, 4, 5. 얘네들을 가지고 이쪽에 대응을 해달라라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현재 1을 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1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5라는 값도 갈 수 있는 게 3, 4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현재 요 2, 3, 4를 가지고 현재 요 2, 3을 꽉 채워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면 원래는 2, 3, 4였지만 4는 지웠으니까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2, 3, 4가 전부 다 2로 몰려가거나 2, 3, 4가 전부 3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있으니 그 2가지는 빼주세요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러면 현재 정리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2, 3, 4. 그쵸? 아, 전부 다 현재 봐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 있다. 요게 2가 아니지. 왜냐면 현재 여기는 짝이 지었지. 이 두 개는. 그러니까 2는 누구든 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한 번은.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맞는데 전부 다 2로 간다면 치역은 1, 2, 3이 돼. 이미 1하고 3은 이미 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2, 3, 4 전부 다 2로 가는 건 되지만 2, 3, 4가 전부 다 3으로 가는 그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치역은 누구든 한 번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면은 7가지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가지수는 몇 가지? 7가지. 자, 같은 원리로 해서 1, 2, 4를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1, 2, 4로 한다면 두 번째는 x, y. 현재 여기는 1, 2, 3, 4, 5고 여기는 1, 2, 3, 4인데 이 중에 3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어차피 1이라는 것은 1만 갈 수 있고 4라는 거, 현재 5는 무조건 3, 4 중에 갈 수 있는데 3은 아니다 했으니까 여기도 한 가지야. 그럼 여기도 1 곱하기 1 나올 거고, 그럼 아파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미 얘네는 결정이 났으니까 누군가 한 놈은 2로 와줘야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2, 3, 4인데 3은 빼니까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하지만 전부 다 2로 몰려가는 건 괜찮지만 전부 다 4로 가는 그 한 가지는 안 되니까 빼주세요 하면서 얘 또한 7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규칙적이지만 그 밖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보자. 세 번째 경우, 살짝 좀 올릴게. 세 번째 경우는 현재 x가 1, 2, 3, 4, 5가 됐어. y도 얼마 돼? 1, 2, 3, 4가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선택되는 것이 1, 3, 4니까 요거 지워주고 현재 얘네들만 고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요 1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1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거고. 자, 5는 방금 전에 선택할 수가 하나였다면 5는 이제 선택할 수가 몇 가지씩? 두 가지씩. 그럼 2도 2, 3, 4인데 2는 빼니까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오케이. 그러면 5도 좀 프리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전부 다 그 과정에는 전부 다 3으로 몰려가거나 전부 다 4로 몰려가는 경우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달라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몇 개야?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2는 14.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현재 이것은 몇 가지? 14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상황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따로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x가 1, 2, 3, 4, 5가 돼 있고 여기는 y가 현재 1, 2, 3, 4가 돼 있는데 현재 지금부터는 나는 3은, 이제 1은 쓰지 않겠어. 지금은 이제 2, 3, 4만 골라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1도 이제 마음껏 2, 3, 4를 고를 수 있고 2도 2, 3, 4, 3도 2, 3, 4, 4도 2, 3, 4. 하지만 5는 3, 4밖에 안 돼.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물어봤어. 전체 가지수를 정리한다면 1은 몇 가지? 3가지. 2도 몇 가지?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5는 3, 4만 가니까 2가지가 되겠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3의 4승인 8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62가지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별책으로 적었는데 이제는 치역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걸 꽉 채우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나는 차라리 치역의 개수가 몇 개? 1인 거. 그리고 치역의 개수가 얼마인 거? 2인 것을 빼버리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 치역의 개수가 1인 걸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는데 치역의 개수가 1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치역이 누가 된대? 2만 된다? 3만 된다? 4만 된다 할 수 있지. 근데 5는 갈 수 있는 3, 4이기 때문에 치역이 2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only 치역이 누구다? 3 되거나 치역이 전부 다 4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네. 그러면 1, 2, 3, 4, 5가 전부 3으로 간다? 전부 4로 간다 하는 몇 가지? 2가지가 완성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역이 2인 경우를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됐는데 치역이 2인 경우를 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야? 자신이 좀 없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현재 2, 3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치역이 3, 4가 되거나 아니면 4, 5가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현재 1은 다 갈 수 있어. 하지만 5는 절대로 뭐로 갈 수 없어? 2로 갈 수 없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일단은 치역이 2, 3입니다. 라고 설명해버리면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살짝 여기다 정리해볼까? 여기는 현재 x가 1, 2, 3, 4, 5야. 1, 2, 3, 4, 5. 살짝. x가 1, 2, 3, 4, 5. 그러면 여기는 딱 고르면 2, 3만 적어볼게. 자, 골라봐. 이게 됐어요. 좀 또 선택폭을 좀 줄여보면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 5는 무조건 3으로만 갈 거야. 그쵸? 3, 4밖에 못 가니까. 하지만 1, 2, 3, 4는 전부 다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 갈수는 몇 가지 하면은 살짝 여기는 몇 가지 하면 2가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야.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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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하지만 그 와중에서 전부 다 3으로 몰려가는 하나는 빼주세요 하기 때문에 이 가지수를 몇 가지? 바로 15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번엔 누구야? 그렇지만 요번에는 3, 4 보면은 2, 3 아니면 2, 3, 3, 4 미안 마지막에는 2, 4가 되겠다. 2, 3, 2, 4 그리고 마지막에 3, 4 이렇게 쪼개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의 경우도 정리를 해보면 2, 4야 라고 하면 결국 이거와 똑같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를 4로 바꾸면 어떨까? 그치? 그러면 결국에 설명되는 건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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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인데 얘는 한 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는 가지수는 똑같을 테니까 요 2, 4의 경우도 값은 몇 개? 15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가 3이 나오나 아니면 4가 되거나 어차피 이 내용은 균등하다. 그렇다면 3, 4는 어떨까? 라고 정리해보면 현재 x가 1, 2, 3, 4, 5가 나와 있고 현재 y가 3하고 4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1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다 돼.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 전부 3으로 몰려가거나 전부 4로 몰려가는 그 두 가지는 빼주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32에서 2를 빼면 30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15 더하기 15 더하기 30 그래서 몇 가지? 60까지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162에서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서 162에서 2와 60을 빼주세요 할 거고 이게 60이니까 이 가지수는 몇 가지야? 10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00에다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4개에다가 7. 그러면 결국 설명한 게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럼 100가지. 그러면 여기 합쳐주면 얼마? 14 합쳐주면 28. 그럼 합쳐주면 전체는 128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형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는 문제, 바로 2022 수능 문제. 그것도 킬러급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지만 결국 3번, 4번, 5번, 6번 요 네 문제가 전부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함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한다면 관계도. 그리고 식을 써나가면서 항상 뭐해라? 예문을 만드시고 그리고 항상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면서 관찰을 해야만 성립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요 사실은 절대 우리 학생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연습을 계속하되 주제가 뭔가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을 전부 다 일관성 있게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문제부터는 원순열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함수 문제가 경우의 수 내용 중에 가장 어렵게 출제되니까 이것을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시고 나머지 과정은 좀 쉬우니까 잘 보는데 현재 2020년도 6월달 나왔어요. 현재 이렇게 쭉 원형 탁자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미리 한번 적어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배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데 이 6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을 배열할 때 이렇게 설명이 있어.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얼마다? 12가 되지 않도록 설명했어요. 그러면 숫자의 곱이, 수의 곱, 두 수의 곱이 12가 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수의 곱이 12가 되는 걸 찾는 게 쉬워, 되지 않는 걸 찾는 게 쉬워 하면은 항상 우리는 상등이 더 쉽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문제는 전체에서 두 수의 곱이 바로 12가 되는 경우를 빼주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전체가 있으면 뭐지? 라고 하면 원순열. 그러면 한 개의 기준값을 세워주시고 나머지 배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값은 2, 3은 6, 그 다음에 5, 4, 20. 그러면 20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정답은 120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전체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10이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지? A 곱하기 B가 12가 나온다. 이건 뭐야? 두 수의 합차, 곱, 이퀄 상수. 그러면 이거 수용도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1, 2, 3, 4, 5, 6이 있는데 곱이 12가 나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12는 뭐야?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에는 12는 없기 때문에 이건 빼주고 이것만 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2, 6이 붙어 있거나 3, 4가 붙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2와 6이 이웃한다. 이것을 먼저 정리해봐. 다시 말하면 A 합집합 B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하면 A 개수, 그 다음에 B의 개수를 각각 구한 후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라는 원리로 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2, 6이 이웃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2하고 6을 싹 묶어주세요. 그러면 현재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지만 사실은 2와 6을 하나로 묶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한 것 같겠지.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의 기준값 세워주고 나머지 4, 3, 2, 1이야. 따로따로 분리돼서 편안하게 프리하게 배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하는데 2하고 6은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 2하고 6을 2, 6, 6이 바꿀 수 있죠. 그럼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2 곱하기 1. 그럼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하면은 2, 6 중에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정리하면 4, 3, 12, 10 곱하기 2는 24. 12 곱하기 2는 24. 곱하기 2는 4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같은 원리로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는 3, 4는 이웃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뜻이야. 그러면 3, 4가 이웃할 거야 라고 한다 해도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가지야? 48가지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중에는 뭐가 돼? 2, 6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다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는 2, 6과 3, 4가 동시에 이웃합시다. 동시 이웃.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2, 6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3, 4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배열할 수 있는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의 기준값과 나머지를 배열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두 개가 자리 바꾸는 두 가지, 여기에 바꾸는 두 가지 해서 6, 4,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전체 120개가 있는데 2, 6이 이웃하는 48가지와 3, 4가 이웃하는 48가지. 하지만 동시에 겹치는 건 몇 개? 24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120 마이너스 96이야. 96에서 24를 뺀다면 현재 2. 그 다음에 여기는 7. 이렇게 정리하시면 48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점점 레벨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예전 수능보다 최근에 있는 확통 문제가 점점 이렇게 하나의 문제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섞어서 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풀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까지 한번 풀어볼 텐데 어렵지 않아요. 현재 A, B, C를 포함해서 몇 명이 있다? 6명이 있대.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A, B, C
D, E, F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A, B, C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원형 탁자 주변에 앉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맞춰주는데 첫 번째, 가는 A와 B가 이웃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쉬워요. 자, A를 앉히세요 라고 하면 A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다 똑같지, 관점이.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면 B가 여기다 A를 박아놨어. 그럼 B가 이웃하세요 하면 방법의 수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를 딱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현재 B와 C는 이웃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어디 있다?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 C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C를 락킹해 놓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D, E, F는 프리하니까 배열하세요 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가지수는 뒤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는 6, 뒤에도 6. 정답 몇 가지? 그러면 36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정리 먼저 하고 이제 9번부터 후반부 좀 쉬운 내용들이지만 한 번에 몰아서 빠르게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한 가지 상황 정리할 때마다 예시문 만들면서 상황을 업데이트 해준다면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